안녕하세요. 동화 할아버지예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제는 잠시 쉰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기대 보세요. 박수 소리가 사라진 극장.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낡은 극장에서 혼자 박수를 기다리던 무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천히 들어주세요. 바닷바람이 닿지 않는 오래된 언덕 위에 작은 극장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달빛 극장이었어요. 낮에는 낡고 조용했지만 밤이 되면 지붕 위에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잠든 고래의 등처럼 은은하게 빛났어요. 예전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아이들은 솜사탕을 들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줄을 섰고 무대 뒤에서는 배우들이 작은 거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분장을 고쳤어요. 그 시절 달빛 극장에는 매일 밤 박수 소리가 가득했어요. 기쁜 박수, 놀란 박수, 울음을 참다가 터져나온 박수. 그 박수들은 천장에 매달린 오래된 샹들리에 사이로 올라가 작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극장을 잊어갔어요. 더 크고 화려한 곳들이 생겼고 손안의 작은 화면에서도 끝없이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달빛 극장의 의자는 하나둘 먼지를 뒤집었었고 표를 팔던 창구는 굳게 닫혔고 무대 위 붉은 막은 오래된 노을처럼 색이 바랬어요. 그래도 극장에는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극장직이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무대 조명을 다루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는 객석을 쓸고 녹슨 문고리에 기름을 치고 밤마다 무대 위 불을 하나 켜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극장은 이제 끝났어요. 곧 허물고 새 건물을 짓겠지. 아직도 거기 불을 켜는 사람이 있다니. 극장지기는 그런 말을 들어도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매일 저녁이 되면 낡은 열쇠 꾸러미를 들고 극장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면 먼지와 나무 냄새, 오래된 천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박수 소리 같은 것이 공기 속에서 흔들렸어요. 극장지기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작은 조명 하나를 켰어요. 그러면 둥근 빛이 무대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아무도 서 있지 않은 자리였지만 그는 그곳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어요. 오늘도 시작합니다. 물론 공연은 없었어요. 배우도 없고 관객도 없고 음악도 없었어요. 하지만 극장지기는 매일 밤 마치 보이지 않는 공연이 열리는 것처럼 객석 맨 뒤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정확히 밤 12시가 되면 무대 위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탁,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 쓱, 누군가 긴 치맛자락을 끌고 지나가는 소리. Who has I? 배우가 대사를 시작하기 전 숨을 고르는 소리.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극장지기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오래 지나자 알게 되었어요. 그건 귀신이 아니라 극장이 기억하는 소리였어요. 사라진 배우들의 발걸음, 잊힌 노래의 첫 돌아오지 못한 관객들의 웃음. 달빛 극장은 자기 안에 머물렀던 모든 순간을 밤마다 아주 조금씩 꺼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극장지기는 그 소리들을 사랑했어요. 그 소리들이 사라지면 극장도 정말 끝날 것 같았거든요. 어느 겨울 저녁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언덕길은 하얗게 덮였고 마을 사람들은 일찍 문을 닫았어요. 극장지기는 그날도 달빛 극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극장 문 앞에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아이는 두꺼운 목도리를 하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오르골을 들고 있었어요. 극장지기가 물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하니? 아이는 대답 대신 극장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달빛 극장, 눈 덮인 간판은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극장지기는 눈을 깜빡였어요. 소리? 아이는 오르골을 내밀었어요. 이 안에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제 안 나와요. 극장지기는 오르골을 받아들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뚜껑에는 춤추는 달과 토끼가 새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오래 만져 달아 있었어요. 그가 태엽을 감아보았지만 오르골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랑 같은 소리가 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멈췄어요. 극장지기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얼굴에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가지는 작은 빈자리가 있었어요. 나는 고치는 사람은 아니란다. 그래도 여기엔 오래된 소리가 많다면서요. 극장지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맞았어요. 이 극장은 많은 소리를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오르골에 잃어버린 노래를 돌려줄 수 있을지는 그도 몰랐어요. 그래도 그는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렴. 밖은 춥다. 아이는 극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먼지가 앉은 붉은 의자들, 무대 위에 내려앉은 어둠, 천장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샹들리에 아이는 숨을 죽였어요.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극장지기는 작은 조명을 켰어요. 조용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란다. 무엇을요? 다시 들어줄 사람을.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려는 듯 객석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극장지기는 아이를 맨 앞줄에 앉혔어요. 그리고 오르골을 무대 중앙에 놓았어요. 밤 12시가 되자 극장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어둠이 조금 깊어지고 무대 위 조명이 아주 작게 떨렸어요. 탁 구두 소리, 쓱 치맛자락 소리, 후 숨 고르는 소리. 아이는 놀라 극장지기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방금 들었어요? 극장지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극장이 오래 기억한 소리야. 그때 오르골이 아주 작게 울렸어요. 띠링. 정말 작고 짧은 소리였어요. 그러나 아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들렸어요. 방금 들렸어요. 극장지기도 들었어요. 오르골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방금 그 소리는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이는 매일 밤 극장에 찾아왔어요.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언덕길이 어둡든 아이는 오르골을 품에 안고 왔어요. 극장지기는 아이에게 낡은 무대 뒤편을 보여주었어요. 오래된 의상실, 먼지 쌓인 대본 창고, 빛바랜 포스터가 붙은 복도. 그곳에는 오래전 공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왕관이 없는 왕의 의상, 깃털이 빠진 새의 날개, 한쪽 굽이 다른 무용수의 신발, 그리고 누군가 끝내 가져가지 않은 꽃다발.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버려진 거예요? 극장지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자기 이야기를 다 못 끝낸 것들이지. 물건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오래 쓰인 물건은 사람보다 더 많은 장면을 기억한단다. 아이는 그 말을 좋아했어요. 그날 밤 아이는 의상실 구석에서 작은 악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악보는 반쯤 찢어져 있었고 제목도 흐릿했어요. 하지만 첫 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달이 잠든 뒤에도 노래는 남아. 아이는 그 악보를 오르골 옆에 놓았어요. 그러자 오르골이 다시 울렸어요. 띠링, 띠리링.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어요. 극장지기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 악보가 네 오르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여기랑 관련이 있었을까요? 극장지기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혹시 할머니 이름이 뭐였니? 아이는 이름을 말했어요. 그 순간 극장지기의 손이 멈췄어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 달빛 극장에는 노래를 부르던 배우가 한 명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달의 목소리라고 불렀어요. 맑고도 낮은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이 잠들기 전 듣는 자장가 같고 어른들이 혼자 울고 싶을 때 찾는 바람 같았어요. 그 배우는 어느 날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무대를 떠났어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녀가 사라진 뒤 달빛 극장의 관객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극장지기는 젊은 시절 그 배우의 무대 조명을 맡았어요. 그녀가 마지막 리허설에서 부르던 노래도 기억했어요. 제목은 달이 잠든 뒤에도. 그런데 아이가 말한 할머니의 이름이 바로 그 배우의 이름이었어요. 극장지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는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아세요? 극장지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무대에서 노래하던 분이셨어. 아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아마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날 밤 극장지기는 처음으로 오래된 대본 창고 깊숙한 곳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공연. 상자를 열자 빛바랜 포스터와 대본 그리고 낡은 녹음 테이프 하나가 나왔어요. 극장지기는 손전등을 들고 작은 재생기를 찾아왔어요. 테이프를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치익 치지직. 처음에는 잡음 뿐이었어요. 그러다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밤 저는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젊고 맑지만 이상하게 슬픈 목소리였어요. 테이프 속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언제나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빛나는 일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잡음이 섞였어요.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그 아이 곁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보다 그 아이가 잠들기 전 부르는 작은 숨소리를 더 오래 듣고 싶습니다. 아이는 숨을 죽였어요. 극장지기도 눈을 감았어요. 그는 몰랐어요. 그녀가 무대를 떠난 이유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요. 테이프 속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젠가 이 노래가 내 아이에게 또 그 아이의 아이에게 닿는다면
좋겠습니다. 무대는 사라져도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어요. 아주 낮고 따뜻한 노래였어요. 달이 잠든 뒤에도 작은 불은 남아 길 잃은 마음 위에 천천히 내려앉네. 누구도 보지 않아도 꽃은 밤에 피고 누구도 듣지 않아도 사랑은 노래하네.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극장지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위로보다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걸 오래된 극장은 알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무대 위 오르골이 스스로 열렸어요. 작은 나무 상자 안에서 천천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끊기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노래와 같은 선율이었어요. 아이는 오르골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극장지기가 말했어요. 그래, 소리가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야. 그날 이후 달빛 극장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극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이의 부모가 극장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무대 위에서 오르골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래전 달빛 극장의 마지막 배우가 아이의 할머니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에는 빵집 주인이 왔어요. 그는 젊은 시절 이 극장에서 청혼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산 가게 할머니가 왔어요. 그녀는 이곳에서 처음 연극을 보고 배우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비록 배우가 되지는 못했지만 평생 비 오는 사람들에게 우산을 건네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나름의 무대였겠지요. 할머니가 웃자 극장지기도 웃었어요. 사람들은 하나 둘 자기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고 극장으로 왔어요.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젊은 날 쓰다만 시를 읽었어요. 누군가는 떠난 가족을 위해 노래를 불렀어요.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객석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달빛 극장은 말하는 사람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같은 무게로 받아주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 공연을 해보면 어때요? 극장지기는 놀랐어요. 공연? 네, 대단한 거 말고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가져와서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극장지기는 낡은 객석을 바라봤어요. 먼지가 앉은 의자들, 삐걱거리는 바닥, 색 바랜막. 이곳은 너무 낡았단다. 아이는 무대 위 조명을 가리켰어요. 그래도 아직 불은 켜지잖아요. 그 말에 극장지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아직 불은 켜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작은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무대 뒤 의상을 털고 찢어진 막을 꿰매고 객석을 닦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도왔어요. 빵집 주인은 공연날 나눠줄 작은 빵을 구웠고 꽃집 주인은 무대 앞에 들꽃을 놓았고 목수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고쳐주었어요. 공연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조용한 박수. 공연 날 밤 달빛 극장 앞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아주 긴 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극장이 다시 숨쉬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사람들이 객석에 앉자 오래된 의자들이 삐걱거렸어요. 그 소리마저 반가웠어요.
극장지기는 무대 옆 조명실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젊은 시절 수없이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처음 같았어요. 아이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작은 오르골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관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 이 무대에는 아주 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잊고 살던 작은 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누군가의 미안함, 누군가의 그리움, 누군가의 고마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 같은 것들이요. 객석은 조용했어요. 아이의 오르골이 열렸어요. 띠링, 띠리링, 할머니의 선율이 흘렀어요. 그 순간 극장 전체가 아주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어요. 마치 천장과 벽과 의자들이 그 노래를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요. 공연은 소박했어요. 빵집 주인은 젊은 날 이 극장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이제 곁에 없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늦게나마 전했어요. 우산 가게 할머니는 배우가 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무대에 서지 못했지만 비 오는 날 누군가가 덜 적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객석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저는 아무 꿈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꿈을 이룬 게 아니라 꿈에게 다시 말을 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연의 마지막은 극장지기 차례였어요. 그는 무대 중앙에 섰어요. 평생 조명 뒤에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조명 안에 선 거예요. 그는 오래 침묵했어요. 관객들은 재촉하지 않았어요. 극장지기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극장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극장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저는 매일 불을 켰습니다. 누군가 다시 올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극장 안은 고요했어요. 오늘 알았습니다. 불은 혼자 켜두어도 언젠가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극장지기는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때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작았어요. 작, 작, 작.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오래된 극장 벽이 떨리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무대 위 먼지가 별가루처럼 떠올랐어요. 달빛 극장은 아주 오랜만에 박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관객들의 박수 사이로 다른 박수 소리들이 섞여 들렸어요. 아주 오래전 이 극장에 앉아있던 사람들,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들, 마지막 공연을 끝내지 못한 누군가들, 그들의 박수도 함께 울렸어요. 객석 뒤편에 희미한 그림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두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아이의 할머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젊은 모습으로 무대 위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이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웃었어요. 공연이 끝난 뒤 사람들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래 잊고 있던 자기 안에 작은 방이 조용히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 달빛 극장은 다시 유명해졌을까요? 아니요. 아주 유명해지지는 않았어요. 거대한 극장이 된 것도 아니고 매일 매진되는 곳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달 한 번 조용한 박수의 밤이 열렸어요.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고 극장에 왔어요. 잘 말하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울어도 괜찮았고, 중간에 멈춰도 괜찮았고,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괜찮았어요. 달빛 극장은 완벽한 공연보다 진심이 머무는 순간을 더 좋아했거든요. 극장지기는 더 늙어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전보다 편안했어요. 이제 그는 혼자 불을 켜지 않았어요. 아이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불을 켰어요. 어느 밤 극장지기는 조명실에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언젠가 나는 이곳에 없을 거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극장지기는 웃었어요. 슬픈 말이 아니야. 무대는 늘 누군가에게 이어지는 곳이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하고 있단다. 아이는 무대 위를 바라봤어요. 붉은 마, 둥근 조명, 조용히 숨쉬는 객석. 극장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극장지기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불을 켜두는 일이지. 아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 적어두었어요. 몇 해 뒤 극장지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밤 달빛 극장에서는 공연이 없었어요. 대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객석에 앉았어요. 아무도 무대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무대 중앙에 작은 조명 하나만 켜두었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아주 조용한 박수를 쳤어요. 쫙, 쫙, 쫙. 그 박수는 슬픔을 몰아내는 박수가 아니었어요.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박수였어요. 고마웠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하는 박수였어요. 그날 밤 천장 위로 박수 소리가 올라가 작은 별처럼 매달렸어요. 달빛 극장은 또 하나의 소리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달빛 극장의 새 지킴이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매일 저녁 극장 문을 열고 무대 위 작은 불을 켰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날에도 조용히 인사했어요.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끔은 관객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밤도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비어있는 객석도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데워두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극장 문 앞에 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소년은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새 지킴이는 오래전 자기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오렴. 밖은 춥다. 극장 안으로 들어온 소년은 먼지와 나무 냄새를 맡고 작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무대 위 조명이 켜졌고 카세트 테이프는 조심스럽게 무대 중앙에 놓였어요.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극장 안 공기가 조금 깊어졌어요. 탁 오래된 구두 소리, 쓱 의상 자락이 스치는 소리, 후 누군가 대사를 시작하기 전 숨을 고르는 소리. 소녀는 놀라 새 지킴이의 손을 잡았어요. 새 지킴이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건 사라진 소리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 소리야. 그리고 그날 밤 달빛 극장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 함께 웃던 순간,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의 온기, 끝내 하지 못한 말,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켜두었던 작은 불빛. 그런 것들은 가끔 아주 오래 숨어 있다가
우리가 다시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돌아와요.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소리가 있다면요. 너무 서둘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꼭 귀로만 듣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목소리는 비 오는 창가에서 들리고, 어떤 목소리는 오래된 노래 첫 소절에서 돌아오고, 어떤 목소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다정한 말 속에서 다시 살아나요. 달빛 극장은 오늘도 언덕 위에 서 있어요. 아주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밤이 되면 무대 한가운데 작은 불 하나를 켜요. 혹시 길을 잃은 이야기가 찾아오면 춥지 않도록요. 혹시 오래 참은 눈물이 찾아오면 부끄럽지 않도록요. 혹시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믿었던 마음이 찾아오면 끝까지 들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극장은 조용히 박수를 쳐요. 사람들이 치는 박수보다 작고 바람보다 부드럽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잘 살아냈다고, 오늘도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니 오늘 밤은 조금 편히 쉬어도 괜찮아요. 당신 안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무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는 언젠가 다시 들려올 당신만의 소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박수 소리가 사라진 극장.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낡은 극장에서 혼자 박수를 기다리던 무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천히 들어주세요. 바닷바람이 닿지 않는 오래된 언덕 위에 작은 극장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달빛 극장이었어요. 낮에는 낡고 조용했지만 밤이 되면 지붕 위에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잠든 고래의 등처럼 은은하게 빛났어요. 예전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아이들은 솜사탕을 들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줄을 섰고, 무대 뒤에서는 배우들이 작은 거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분장을 고쳤어요. 그 시절 달빛 극장에는 매일 밤 박수 소리가 가득했어요. 기쁜 박수, 놀란 박수, 울음을 참다가 터져나온 박수. 그 박수들은 천장에 매달린 오래된 샹들리에 사이로 올라가 작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극장을 잊어갔어요. 더 크고 화려한 곳들이 생겼고, 손안의 작은 화면에서도 끝없이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달빛 극장의 의자는 하나둘 먼지를 뒤집었었고, 표를 팔던 창구는 굳게 닫혔고, 무대 위 붉은 막은 오래된 노을처럼 색이 바랬어요. 그래도 극장에는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극장직이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무대 조명을 다루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는 객석을 쓸고 녹슨 문고리에 기름을 치고 밤마다 무대 위 불을 하나 켜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극장은 이제 끝났어요. 곧 허물고 새 건물을 짓겠지. 아직도 거기 불을 켜는 사람이 있다니. 극장지기는 그런 말을 들어도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매일 저녁이 되면 낡은 열쇠 꾸러미를 들고 극장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면 먼지와 나무 냄새, 오래된 첫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박수 소리 같은 것이 공기 속에서 흔들렸어요.
극장지기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작은 조명 하나를 켰어요. 그러면 둥근 빛이 무대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아무도 서 있지 않은 자리였지만 그는 그곳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어요. 오늘도 시작합니다. 물론 공연은 없었어요. 배우도 없고 관객도 없고 음악도 없었어요. 하지만 극장지기는 매일 밤 마치 보이지 않는 공연이 열리는 것처럼 객석 맨 뒤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정확히 밤 12시가 되면 무대 위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탁,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 쓱, 누군가 긴 치맛자락을 끌고 지나가는 소리. Who has I? 배우가 대사를 시작하기 전 숨을 고르는 소리.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극장지기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오래 지나자 알게 되었어요. 그건 귀신이 아니라 극장이 기억하는 소리였어요. 사라진 배우들의 발걸음, 잊힌 노래의 첫 돌아오지 못한 관객들의 웃음. 달빛 극장은 자기 안에 머물렀던 모든 순간을 밤마다 아주 조금씩 꺼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극장지기는 그 소리들을 사랑했어요. 그 소리들이 사라지면 극장도 정말 끝날 것 같았거든요. 어느 겨울 저녁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언덕길은 하얗게 덮였고 마을 사람들은 일찍 문을 닫았어요. 극장지기는 그날도 달빛 극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극장 문 앞에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아이는 두꺼운 목도리를 하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오르골을 들고 있었어요. 극장지기가 물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하니? 아이는 대답 대신 극장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달빛 극장. 눈 덮인 간판은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극장지기는 눈을 깜빡였어요. 소리? 아이는 오르골을 내밀었어요. 이 안에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제 안 나와요. 극장지기는 오르골을 받아들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뚜껑에는 춤추는 달과 토끼가 새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오래 만져 달아 있었어요. 그가 태엽을 감아보았지만 오르골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랑 같은 소리가 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멈췄어요. 극장지기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얼굴에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가지는 작은 빈자리가 있었어요. 나는 고치는 사람은 아니란다. 그래도 여기엔 오래된 소리가 많다면서요. 극장지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맞았어요. 이 극장은 많은 소리를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오르골에 잃어버린 노래를 돌려줄 수 있을지는 그도 몰랐어요. 그래도 그는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렴. 밖은 춥다. 아이는 극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먼지가 앉은 붉은 의자들, 무대 위에 내려앉은 어둠, 천장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샹들리에 아이는 숨을 죽였어요.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극장지기는 작은 조명을 켰어요. 조용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란다. 무엇을요? 다시 들어줄 사람을.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려는 듯 객석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극장지기는 아이를 맨 앞줄에 앉혔어요. 그리고 오르골을 무대 중앙에 놓았어요. 밤 12시가 되자 극장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어둠이 조금 깊어지고
무대 위 조명이 아주 작게 떨렸어요. 탁 구두 소리, 쓱 치맛자락 소리, 후 숨 고르는 소리. 아이는 놀라 극장지기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방금 들었어요? 극장지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극장이 오래 기억한 소리야. 그때 오르골이 아주 작게 울렸어요. 띠링. 정말 작고 짧은 소리였어요. 그러나 아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들렸어요. 방금 들렸어요. 극장지기도 들었어요. 오르골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방금 그 소리는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이는 매일 밤 극장에 찾아왔어요.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언덕길이 어둡든 아이는 오르골을 품에 안고 왔어요. 극장지기는 아이에게 낡은 무대 뒤편을 보여주었어요. 오래된 의상실, 먼지 쌓인 대본 창고, 빛바랜 포스터가 붙은 복도. 그곳에는 오래전 공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왕관이 없는 왕의 의상, 깃털이 빠진 새의 날개, 한쪽 굽이 다른 무용수의 신발, 그리고 누군가 끝내 가져가지 않은 꽃다발.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버려진 거예요? 극장지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자기 이야기를 다 못 끝낸 것들이지. 물건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오래 쓰인 물건은 사람보다 더 많은 장면을 기억한단다. 아이는 그 말을 좋아했어요. 그날 밤 아이는 의상실 구석에서 작은 악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악보는 반쯤 찢어져 있었고 제목도 흐릿했어요. 하지만 첫 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달이 잠든 뒤에도 노래는 남아. 아이는 그 악보를 오르골 옆에 놓았어요. 그러자 오르골이 다시 울렸어요. 띠링, 띠리링.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어요. 극장지기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 악보가 네 오르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여기랑 관련이 있었을까요? 극장지기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혹시 할머니 이름이 뭐였니? 아이는 이름을 말했어요. 그 순간 극장지기의 손이 멈췄어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 달빛 극장에는 노래를 부르던 배우가 한 명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달의 목소리라고 불렀어요. 맑고도 낮은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이 잠들기 전 듣는 자장가 같고 어른들이 혼자 울고 싶을 때 찾는 바람 같았어요. 그 배우는 어느 날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무대를 떠났어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녀가 사라진 뒤 달빛 극장의 관객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극장지기는 젊은 시절 그 배우의 무대 조명을 맡았어요. 그녀가 마지막 리허설에서 부르던 노래도 기억했어요. 제목은 달이 잠든 뒤에도. 그런데 아이가 말한 할머니의 이름이 바로 그 배우의 이름이었어요. 극장지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는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아세요? 극장지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무대에서 노래하던 분이셨어. 아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아마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날 밤 극장지기는 처음으로 오래된 대본 창고 깊숙한 곳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공연. 상자를 열자 빛바랜 포스터와 대본,
그리고 낡은 녹음 테이프 하나가 나왔어요. 극장지기는 손전등을 들고 작은 재생기를 찾아왔어요. 테이프를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치익 치지직. 처음에는 잡음 뿐이었어요. 그러다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밤 저는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젊고 맑지만 이상하게 슬픈 목소리였어요. 테이프 속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언제나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빛나는 일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잡음이 섞였어요.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그 아이 곁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보다 그 아이가 잠들기 전 부르는 작은 숨소리를 더 오래 듣고 싶습니다. 아이는 숨을 죽였어요. 극장지기도 눈을 감았어요. 그는 몰랐어요. 그녀가 무대를 떠난 이유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요. 테이프 속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젠가 이 노래가 내 아이에게 또 그 아이에게 닿는다면 좋겠습니다. 무대는 사라져도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어요. 아주 낮고 따뜻한 노래였어요. 달이 잠든 뒤에도 작은 불은 남아 길 잃은 마음 위에 천천히 내려앉네. 누구도 보지 않아도 꽃은 밤에 피고 누구도 듣지 않아도 사랑은 노래하네.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극장지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위로보다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걸 오래된 극장은 알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무대 위 오르골이 스스로 열렸어요. 작은 나무 상자 안에서 천천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끊기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노래와 같은 선율이었어요. 아이는 오르골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극장지기가 말했어요. 그래, 소리가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야. 그날 이후 달빛 극장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극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이의 부모가 극장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무대 위에서 오르골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래전 달빛 극장의 마지막 배우가 아이의 할머니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에는 빵집 주인이 왔어요. 그는 젊은 시절 이 극장에서 청혼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산 가게 할머니가 왔어요. 그녀는 이곳에서 처음 연극을 보고 배우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비록 배우가 되지는 못했지만 평생 비 오는 사람들에게 우산을 건네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나름의 무대였겠지요. 할머니가 웃자 극장지기도 웃었어요. 사람들은 하나 둘 자기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고 극장으로 왔어요.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젊은 날 쓰다만 시를 읽었어요. 누군가는 떠난 가족을 위해 노래를 불렀어요.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객석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달빛 극장은 말하는 사람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같은 무게로 받아주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
공연을 해보면 어때요? 극장지기는 놀랐어요. 공연? 네, 대단한 거 말고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가져와서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극장지기는 낡은 객석을 바라봤어요. 먼지가 앉은 의자들, 삐걱거리는 바닥, 색 바랜막. 이곳은 너무 낡았단다. 아이는 무대 위 조명을 가리켰어요. 그래도 아직 불은 켜지잖아요. 그 말에 극장지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아직 불은 켜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작은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무대 뒤 의상을 털고 찢어진 막을 꿰매고 객석을 닦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도왔어요. 빵집 주인은 공연날 나눠줄 작은 빵을 구웠고 꽃집 주인은 무대 앞에 들꽃을 놓았고 목수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고쳐주었어요. 공연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조용한 박수. 공연 날 밤 달빛 극장 앞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아주 긴 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극장이 다시 숨쉬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사람들이 객석에 앉자 오래된 의자들이 삐걱거렸어요. 그 소리마저 반가웠어요. 극장지기는 무대 옆 조명실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젊은 시절 수없이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처음 같았어요. 아이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작은 오르골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관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 이 무대에는 아주 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잊고 살던 작은 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누군가의 미안함, 누군가의 그리움, 누군가의 고마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 같은 것들이요. 객석은 조용했어요. 아이의 오르골이 열렸어요. 띠링, 띠리링, 할머니의 선율이 흘렀어요. 그 순간 극장 전체가 아주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어요. 마치 천장과 벽과 의자들이 그 노래를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요. 공연은 소박했어요. 빵집 주인은 젊은 날 이 극장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이제 곁에 없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늦게나마 전했어요. 우산 가게 할머니는 배우가 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무대에 서지 못했지만 비 오는 날 누군가가 덜 적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객석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저는 아무 꿈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꿈을 이룬 게 아니라 꿈에게 다시 말을 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연의 마지막은 극장지기 차례였어요. 그는 무대 중앙에 섰어요. 평생 조명 뒤에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조명 안에 선 거예요. 그는 오래 침묵했어요. 관객들은 재촉하지 않았어요. 극장지기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극장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극장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저는 매일 불을 켰습니다. 누군가 다시 올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극장 안은 고요했어요. 오늘 알았습니다. 불은 혼자 켜두어도 언젠가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극장지기는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때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작았어요. 작, 작, 작.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오래된 극장 벽이 떨리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무대 위 먼지가 별가루처럼 떠올랐어요. 달빛 극장은 아주 오랜만에 박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관객들의 박수 사이로 다른 박수 소리들이 섞여 들렸어요. 아주 오래전 이 극장에 앉아있던 사람들,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들, 마지막 공연을 끝내지 못한 누군가들, 그들의 박수도 함께 울렸어요. 객석 뒤편에 희미한 그림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두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아이의 할머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젊은 모습으로 무대 위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이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웃었어요. 공연이 끝난 뒤 사람들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래 잊고 있던 자기 안에 작은 방이 조용히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 달빛 극장은 다시 유명해졌을까요? 아니요. 아주 유명해지지는 않았어요. 거대한 극장이 된 것도 아니고 매일 매진되는 곳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달 한 번 조용한 박수의 밤이 열렸어요.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고 극장에 왔어요. 잘 말하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울어도 괜찮았고 중간에 멈춰도 괜찮았고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괜찮았어요. 달빛 극장은 완벽한 공연보다 진심이 머무는 순간을 더 좋아했거든요. 극장지기는 더 늙어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전보다 편안했어요. 이제 그는 혼자 불을 켜지 않았어요. 아이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불을 켰어요. 어느 밤 극장지기는 조명실에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언젠가 나는 이곳에 없을 거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극장지기는 웃었어요. 슬픈 말이 아니야. 무대는 늘 누군가에게 이어지는 곳이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하고 있단다. 아이는 무대 위를 바라봤어요. 붉은 마, 둥근 조명, 조용히 숨쉬는 객석. 극장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극장지기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불을 켜두는 일이지. 아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 적어두었어요. 몇 해 뒤 극장지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밤 달빛 극장에서는 공연이 없었어요. 대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객석에 앉았어요. 아무도 무대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무대 중앙에 작은 조명 하나만 켜두었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아주 조용한 박수를 쳤어요. 쫙, 쫙, 쫙. 그 박수는 슬픔을 몰아내는 박수가 아니었어요.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박수였어요. 고마웠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하는 박수였어요. 그날 밤 천장 위로 박수 소리가 올라가 작은 별처럼 매달렸어요. 달빛 극장은 또 하나의 소리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달빛 극장의 새 지킴이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매일 저녁 극장 문을 열고 무대 위 작은 불을 켰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날에도 조용히 인사했어요.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끔은 관객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밤도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비어있는 객석도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데워두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극장 문 앞에 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소녀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새 지킴이는 오래전 자기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오렴. 밖은 춥다. 극장 안으로 들어온 소녀는 먼지와 나무 냄새를 맡고 작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무대 위 조명이 켜졌고 카세트 테이프는 조심스럽게 무대 중앙에 놓였어요.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극장 안 공기가 조금 깊어졌어요. 탁 오래된 구두 소리, 쓱 의상 자락이 스치는 소리, 후 누군가 대사를 시작하기 전 숨을 고르는 소리. 소녀는 놀라 새 지킴이의 손을 잡았어요. 새 지킴이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건 사라진 소리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 소리야. 그리고 그날 밤 달빛 극장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 함께 웃던 순간,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의 온기, 끝내 하지 못한 말,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켜두었던 작은 불빛. 그런 것들은 가끔 아주 오래 숨어 있다가 우리가 다시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돌아와요.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소리가 있다면요. 너무 서둘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꼭 귀로만 듣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목소리는 비 오는 창가에서 들리고, 어떤 목소리는 오래된 노래 첫 소절에서 돌아오고, 어떤 목소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다정한 말 속에서 다시 살아나요. 달빛 극장은 오늘도 언덕 위에 서 있어요. 아주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밤이 되면 무대 한가운데 작은 불 하나를 켜요. 혹시 길을 잃은 이야기가 찾아오면 춥지 않도록요. 혹시 오래 참은 눈물이 찾아오면 부끄럽지 않도록요. 혹시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믿었던 마음이 찾아오면 끝까지 들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극장은 조용히 박수를 쳐요. 사람들이 치는 박수보다 작고 바람보다 부드럽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잘 살아냈다고, 오늘도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니 오늘 밤은 조금 편히 쉬어도 괜찮아요. 당신 안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무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는 언젠가 다시 들려올 당신만의 소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